미치지 않고서야 시애미가 해온 음식을 개밥으로 주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유진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지만 이내 나름 억울했는지 짜증이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 음식 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집안에 음식 냄새 나는 게 싫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왜 사람 음식을 개밥으로 주냐? 정말 살다 살다 내가 별꼴을 다 겪는다. 유진은 짜증을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돼지고기랑 계란은 단백질이 많아서 걔한테도 좋으니 특별식으로 먹인 거예요. 요새는 걔도 사람처럼 잘 먹어요. 그래? 그럼 너는 친정에서 안 사돈이 해주는 음식도 걔한테 주니?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정숙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걔한테 맛만 보여주려고 아주 조금만 줘본 거예요. 지금 저 개밥 그릇에 있는 양이 내가 가져온 거의 절반도 넘어 보인다. 그럼 개 주고 남은 찌꺼기를 내 아들에게 주려고 했느냐? 아니면 나머지도 다 개에게 주려고 한 거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노애락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70세 류정숙 씨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류정숙 씨는 올해 70세로 서울 도봉구에서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출산한 외아들 승우는 3년 전 결혼을 했고 아직 손주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결혼 전부터 친정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라는 품종의 큰 개를 아들 승우와의 신혼집에 데려와 키우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곧 아이도 키워야 할 텐데 큰 개가 집에 있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며느리가 워낙 가족같이 여기는 개다 보니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 정숙 씨는 아들 승우가 좋아하는 나물이나 짠지 종류의 반찬을 자주 만들어 아들네 집으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엄마표 음식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진은 집안에 음식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그 표정을 본 후 정숙 씨는 음식 가져가는 일을 자제했습니다. 혹여라도 나로 인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게 되고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자리 잡는 것은 정숙 씨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그동안 가만히 지켜보니 며느리는 평소 몸매 관리를 한답시고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차려진 밥상 대신 샐러드와 같은 간단한 음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인 승우에게도 이런 식단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회사 생활을 하고 건강도 챙기기 위해서는 집에서 든든하게 집밥을 먹어야 하는데 맞벌이도 하지 않는 아내가 집에서 이러한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최대한 아들 부부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적어도 손주가 생길 때까지는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만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매일 밤 혼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는 정숙 씨의 질문에 아들 승우는 간만에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찌릿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현실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가 싫어하는 음식을 해가면 부부 싸움으로 번질까 걱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냄새가 덜 나고 며느리도 불평하지 않을 음식들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덜 나면서 담백하고 기름기가 없어 몸에도 좋은 돼지고기 수육과 찐고구마, 그리고 삶은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며느리도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정숙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작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정숙 씨의 손맛이 들어간 나물 같은 밑반찬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괜히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다투고 사이가 나빠져서 자녀도 생기지 않을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참기로 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아들 부부도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음식을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음식을 다 준비한 후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미리 연락하고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들은 친한 지인의 갑작스런 부친상을 챙기기 위해 지방에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정숙 씨가 아들네 집에 도착하여 며느리에게 음식을 건넸을 때 며느리 유진은 음식을 받으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얘야, 이거 냄새도 안 나고 몸에 좋은 거라서 조금만 해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음식을 해와서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니 며느리가 싫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왔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불편해 마시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팔고 있는 찰옥수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옥수수의 노란 빛깔이 너무 맛있어 보였고 마침 허기가 지기도 해서 한 봉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 보니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운 며느리라도 어쨌든 내 자식이다 싶어서 맛있는 옥수수를 나누어 주기 위해 다시 아들네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정숙 씨는 초인종을 다시 눌렀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누구세요? 라고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정숙 씨를 본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그런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다시 오는 게 뭘 이렇게까지 놀랄 일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저 유진아,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너 좀 먹으라고 가져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뒤로 며느리가 키우는 개가 개밥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정숙 씨는 그 광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개밥그릇에 부어져 있는 음식은
조금 전에 자신이 가져다 준 돼지고기 수육과 삶은 계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지금 저 개가 먹고 있는 게 뭐니? 유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얼버무리며 아, 이건 개 주려고 제가 오전에 따로 해두었던 음식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이미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준 음식 그대로 다시 가져와 봐라.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숙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미치지 않고서야 시애미가 해온 음식을 개밥으로 주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지만 이내 나름 억울했는지 짜증이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 음식 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집안에 음식 냄새 나는 게 싫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왜 사람 음식을 개밥으로 주냐? 정말 살다 살다 내가 별꼴을 다 겪는다. 유진은 짜증을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돼지고기랑 계란은 단백질이 많아서 개한테도 좋으니 특별식으로 먹인 거예요. 요새는 개도 사람처럼 잘 먹어요. 그래? 그럼 너는 친정에서 안 사돈이 해주는 음식도 걔한테 주니?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정숙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개한테 맛만 보여주려고 아주 조금만 줘본 거예요. 지금 저 개밥 그릇에 있는 양이 내가 가져온 거의 절반도 넘어 보인다. 그럼 개 주고 남은 찌꺼기를 내 아들에게 주려고 했느냐? 아니면 나머지도 다 개에게 주려고 한 거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니 걱정 마라. 그리고 음식뿐 아니라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도와주거나 보태주는 거 없을 거다. 사실 이 집도 정숙 씨의 집이었습니다. 기존에 정숙 씨 부부가 전세 세입자를 받고 있던 집을 아들이 결혼하면서 주거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 부부에게 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서는 월세도 따로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내가 해준 음식을 개밥으로 주는 너에게 더 이상 지원해 줄 것도 없다. 시애미를 얼마나 시궁창으로 여기는지 잘 알겠다. 다음 달부터 이 집도 월세를 내라. 라고 말하며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며느리 주려 했던 옥수수가 아직 들려 있었고 그것이 정숙 씨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집으로 돌아온 뒤 몇 시간 후 아들 승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투에서 이미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가 많이 잘못을 했더라고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유진이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너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순 없다. 평소에 네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도록 방치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니? 네가 아내를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야. 승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네. 엄마,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쉽게 사과를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니? 며느리가 직접 와서 무릎을 꿇어도 용서를 할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런데 남편 뒤에 숨어서 이게 뭐 하는 거니? 용서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고 다음 달부터 내일 월세나 준비해라. 정숙 씨는 괘씸한 생각에 전화를 끊고 한동안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유진은 결국 정숙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숙 씨가 문을 열자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사과하러 온 건 잘한 일이다. 그런데 엎드려 절 받기도 이런 엎드려 절 받기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더 이상 나에게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해라.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용서하면서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쉽게 풀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소식을 접한 사돈댁에서도 전화가 와서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깊게 사과하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사돈댁을 봐서라도 화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다시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비록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녀는 조금씩 며느리와의 갈등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낮추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정숙 씨는 아들 부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본인의 인생을 더욱 활기차게 쓰기 위해 쏟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해도 결국 남의 자식이었고 아들 역시 결국은 어머니보다는 자기의 배우자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더 신경 쓰기 마련이라 생각했습니다. 기껏 만든 음식을 개밥으로 준 사실은 정숙 씨에게 큰 충격이고 실망이었으나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정숙 씨는 아들 부부에 대한 전전긍긍하던 자세를 버리고 조금 더 초연하고 당당하게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류정숙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최신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